우리가 그 동물과 식물 했을 때 생명체 있지.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그러면은 동물 세포하고 자, 식물 세포의 이 차이점을 한번 보잔 말이야. 자, 동물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에너지, 먹을 것을, 먹이를 외부에서 얻을 수가 있어. 하지만 식물은 뿌리를 내려서 한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외부로부터 먹이를 얻을 수가 없다. 양분을.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양분을 어떻게 돼? 스스로 만들어야 돼. 네, 맞아요.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독립 영양이라고 그래. 독립 영양. 자, 동물은 외부로부터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그 먹이가 되는 생명체가 없으면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의존한다고 그래서 얘를 종속 영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양분을 스스로 만드냐, 독립 영양, 양분을 남한테 얻냐, 종속 영양. 자, 그러면 이제 요 차이 때문에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야 돼.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광합성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이 일하는 장소가 바로 뭐다? 엽록체라는 거다. 그래서 식물 세포는 엽록체가 있지만, 자, 동물은 광합성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엽록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자, 동물은 움직여야 되니까 세포 자체가 어떻게 돼? 부드러워야 돼. 하지만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은 세포 자체가 단단해야 돼. 그래서 동물 세포는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식물 세포는 그 세포막에다가 자, 플러스 세포벽이 있다. 그래서 이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식물 세포를 자,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세포막 자체는 부드러운 거지만 이 세포벽은 굉장히 단단해. 그래서 우리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밤에 막 이동해서 녹말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흡에도 사용이 되지만은 자, 일부 포도당은 식물 세포벽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세포벽은 포도당이 막 연결돼서 생성이 된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겠지만 셀룰로스라고 그래. 셀룰로스. 셀룰로스요? 자, 동물 세포는 그래서 이제 있고 없고가 식물은 엽록체가 있고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은 자, 엽록체 없고 세포벽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자, 대신 이 세포막은 부드러운 막이면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투과할 수가 있어. 그래서 동물 세포는 뭐 그 물질을 흡수해서 이용하고 남은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식물은 이 세포벽에, 단단한 세포벽에 막혀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그래서 그 노폐물과 그 다음에 물, 자, 이러한 것들을 얘는 세포 내에서 저장한다. 자, 이 저장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액포라고 그래, 액포. 그래서 식물 세포는 액포가 발달이 되어 있다. 하지만 동물 세포는 세포막에서 노폐물이나 물을 내보내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액포가 발달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액포가 퇴화되거나 또는 흔적 정도로만 남아있어. 흔적. 바로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식물 세포의 차이점을 좀 먼저 구분 좀 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식물 하지만은 그 다음 단어는 이제 동물이야. 동물의 호흡. 재밌겠다. 그래서 양분도 배우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배울 거야. 쉬운지 어려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양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양분. 자, 동물하고 식물이, 자, 이 양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해. 첫 번째는
얘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된다. 양분은. 그럼 이때 에너지 생산해서 얘네들이 생명활동할 때 사용할 거야. 이 과정을 뭐라 하냐면은 세포호흡이라고 불러. 세포호흡. 자, 그럼 이 양분을 가지고서 자, 에너지도 만들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제 그 동물과 식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자, 생명체 구성물질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 지질. 제 식물 같은 경우는 녹말과 같은 탄수화물. 자, 이것을 합성하는데 이용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양분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자, 이 음식을 소화를 시킨단 말이야. 왜냐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질 같은 큰 덩어리라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얘를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소화를 시켰고 그래서 세포로 들어온 이 양분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로 만든 물질로 사용이 된다. 그때 자, 요 에너지 생산하는 요 세포호흡이라고 그랬잖아. 네. 자,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내 장소가 어딜까?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 세포에 모두 다 존재해. 식물도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식물도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동물도 에너지 만들어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참고로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 오는 거야. 네, 엄마가 자식한테 미토콘드리아를 계속 전달해 주게 유전으로. 그래서 우리들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다 어디서 온 거다? 엄마한테 온 거다. 엄마한테. 그래서 동물은 모계 사회가 원칙이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좀 잡고 가. 매워나요. 자, 빨리 적어. 여기다 이렇게拼거기 없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어디다 적을까요? 옆에 빈칸 있잖아. 아니면 사진 찍던가. 아니 핸드폰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쓸 시간 주시면 돼요. 안 줄 건데? 아 스님. 안 줄 건데? 아 저거. 종속은 남한테 의지한다는 얘기고, 독립. 자, 독립은 스스로. 스스로. 아 그래서 독립이에요? 이 표현은 앞으로 계속 중3 때로 나오고 고등학교 가서도 나오고 몇 학년까지? 내가 고2 때 생명을 선택하면 거기에도 계속 나와. 수능 어차피 고3 수능 때도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과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2학년 때. 난 뭐 선택하지? 아, 쉬운 걸로 생물 아 팔아. 자, 이 단원이 식물과 에너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식물은 스스로 외부에서 양분을 얻지 못하니까 스스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양분을 얻을 거야. 맞지? 그리고 얘도 생명이니까 생명활동 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세포호흡을 한단 말이야.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이제 들어가면 위에 거 여기서 싹 줄게. 자, 여기가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생명활동 하잖아. 그러면은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냐? 바로 화학 에너지라고 해.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그래. 포도당 이 양분도 화학 에너지야. 그러니까 어떤 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 양분을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얘를 유기물이라고 그래. 유기물. 그래서 탄소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유기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화학 에너지는 바로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이 화학 에너지인데 모든 유기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화학 에너지에서 특히 어떤 형태냐. 그냥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마 중3 때 나오려나? 자, ATP라고 그래. ATP의 화학 에너지. 요 ATP는 아데노신 3중인산이라고 그래. 명칭이. 얘를 사용하는 거야. 얘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ATP라는 화학 물질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명 활동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흡수했잖아.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이제 세포업으로 이제 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ATP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 ATP라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얘를 이제 사용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하고 있어. 그건 지금 네가 하품하고 있지. ATP 사용하고 있는 거야. 진짜요? 심장 뛰고 있지. ATP라는 거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명 활동에는 ATP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ATP를 사용하는 거야. 그럼 하품한 것도 ATP? 자, 전기 뱀장에서 전기가 나오지. 그것도 ATP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체온이 올라가지. 그것도 ATP를 사용해서 체온을 올리는 거야. 또 다른 ATP 약간 사례는 자, 이해됐지? 그 ATP가 그 하품이랑 아니, 우리 몸의 모든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를 사용하는 거야. 다 ATP를 사용하는 거야. 자, 내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너희 학교는 조금씩 이제 그 보기라든가 문제에서 조금씩 이제 어렵게 나와내는 경향이 있잖아. 주변 학교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어디선까지, 왜냐면 이 생물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있는데 중의 범위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도 굉장히 어려워져. 문제를 풀 수 없죠. 조금만 더 어려워져.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 요 파트가 식물이야, 그치? 네. 자,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얻을 수가 없다. 아니, 그 외부에서 양분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야 돼. 그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그래, 광합성.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자,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드는데, 광합성의 식이 이거지. 자, 이산화탄소, 어디에 있을까? 공기. 공기. 그래서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인데 식물 잎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기공이라고 그래, 기공. 그래서 식물 잎에는 기공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자, 이 기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식물 잎으로 들어와. 네. 물은 식물을 뿌리에 넣었어. 자,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어떻게 돼? 잎으로 전달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 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물이 계속 소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식물 잎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물을 계속 끌어당겨요. 뿌리로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잎에는 물이 되게 많아요. 알지? 그러면 물이 되게 많다 보니까 광합성에도 이용이 되겠지만, 자, 어떻게 돼? 기공을 통해서 이 물이 수증기로 빠져나가.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증산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광합성 마지막에 증산작용이 나와.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면, 자,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산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비에너지를 흡수하죠. 자, 이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어디냐? 자, 엽록체라는 세포 안에 작은 세포 소기관이 있어. 엽록체 안에. 자, 이 엽록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엽록체 안에서
자, 엽록소라고 해가지고 얘는 초록색의 색깔을 내는 색소예요. 그래서 녹색 식물이라는 것이 바로 엽록체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녹색 식물이 광합성하는 거는 녹색 식물에는 엽록체가 광합성하는 녹색 식물은 엽록체가 많고, 네. 자, 그 엽록체 안에는 초록색의 색소인 엽록소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엽록소가 바로 빛을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나? 아니란 말이야. 빛을 흡수한 다음에 얘를 뭘로 바꾸냐면 ATP의 화학 에너지로 바꿔. 이게 바로 엽록소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빛에너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일단 빛에서 먼저 얻어. 그럼 그 빛 에너지를 가지고서 엽록소 안에서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만든 다음, 자, 얘를 사용하여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생성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포도당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포도당이. 자, 그러면 이 포도당은 잘 들어. 물에 잘 녹아. 물에 잘 나가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어떻게 되니? 물에 물이 많잖아. 물에 많죠. 그러니까 물에 잘 녹으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 저장되지 않고 막 퍼져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만들어진 포도당은 광합성이 낮에, 빛이 있는 낮에 일어나기 때문에 낮에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돼. 알지? 그래서 낮에는 녹말의 형태. 어디서? 엽록체 안에서.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은 얘가 설탕도 물에 녹잖아. 그래서 설탕의 형태로 해서 자, 필요한 곳에 이동하게 된다. 맞아요. 필요한 곳에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같이 부가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산소입니다.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산소도 같이 나와요. 그럼 이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자, 가기도 하고, 자, 요 산소는 자,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그 식물 안으로 이동해 가지고 세포호흡에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는 식물의 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맞지? 네. 자, 지구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생명체는 광합성을 할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다. 없어. 왜냐면 그때는 자,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때도 이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유산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무산소,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얻는 것을 우리가 무산소호흡이라고 그래. 그걸 막 해. 자, 그러면 이제 무산소호흡 하니까 공기 중에 CO2는 되게 많아지겠지? 물속에도 CO2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그 양분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오. 자, 양분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가 한 30억 년 전, 28억 년 전에 바다에서 남세균이라는 것이 생겨. 나타나. 얘가 바로 광합성을 해.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에서 이제 산소가 만들어져.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들 산소 기체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지. 수소 기체는 가연성, 산소 기체는 조연성, 연소를 도와주는 거야. 그럼 산소 기체가 생겼다는 얘기는 연소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럼 생명한테는 산소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나쁜 거야. 왜냐면 이 연소가 되고,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봤죠? 활성산소. 활성산소. 산소가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안 좋은 산소의 형태로 바뀌면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 산소가 막 나오면서 바다에 있는 무산소호흡하는 많은 생명체들이 거의 다 몰살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이제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생명체 상태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오히려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이제 나쁜 놈이 주인공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산소 이제 막 공기를 막 주입한단 말이야. 근데 막 주인공이 막 이제 막 떨면서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또 새로운 또 뭐 주인공 친구들 나타나서 구해주겠지.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런 거야. 공기가 아니라 100% 산소를 주입하는 거야. 자, 어떻게 될까? 글쎄. 글쎄. 우리가 100% 산소를 들이마시면 이 공기가 지금 공기 중에 21%가 산소잖아. 만약 이것이 공기가 100%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죽어요. 죽어. 숨 쉬고. 자, 우리가 심장 뛰지. 심장 뛰고 혈액이 돌잖아. 혈액이요? 그럼 어떤 경우 심장이 빨리 뛰고 어떤 경우 심장이 느리게 뛴단 말이야. 혈액이 순환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게 된단 말이야. 이것에 조절하는 원인이 뭐냐면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야. CO2가 많으면 막 내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심장이 빨리 뛴단 말이야. 그럼 CO2가 적으면 어떻게 돼? 빨리 막 내보낼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뛴단 말이야. 근데 100% 산소를 들이마셔봐. 그러면 CO2가 굉장히 적어지니까 내보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럼 우리 몸에서의 심장이 느려지다가 멈춰버리는 거야. 그럼 죽는 거. 이게 바로 산소 중독증이야. 그러면 호흡 빨리 뛰면 안 좋은 거예요? 네, 다. 자,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 자, 그래서 요 그림 나오죠? 요 기공이야, 기공. 자,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뿌리에서 물이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요 물이 통로하는 통로가 뭐야? 물관. 자, 그 밤에 설탕이 이동한다고 그랬지? 자, 이 이동하는 경로를 뭐라 하냐면은 체관이라 불러. 체관. 알지? 그래서 물관하고, 자, 이렇게 물관이 있고, 요렇게 체관이 있어. 그래서 이런 체관하고 물관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관다발이라고 그래. 관다발. 그래서 여기가 뭐 물관이고 여기가 체관이고 그래서 물관과 체관이 자 이렇게 다발로 모여 있는 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입에서도 이렇게 막 지나가겠죠. 입 속으로도. 그치? 그래서 이 단면이 잎에서 관다발의 단면을 뭐라 하냐면은 인맥이라고 그래. 인맥. 그치? 어쨌든 간에 그렇대. 자, 그래서 최소한 이제 여기에서 요 개념을 좀 잡아놔야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갈 때 조금씩 이제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 네. 자, 됐니? 네. 자, 이제 우리가 광합성 보면 이제 아까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일단 광합성은 식물 세포에서만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자, 엽록체. 엽록체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얘도 하나의 세포였어. 세포였다가 다른 세포에 잡아먹혀. 누구한테요? 다른 세포에 잡아먹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엽록체로 바뀌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엽록체 안에는 DNA라는 것도 있고 뭐 있어. 자, 그다음에 얘는 빛이 있어야지만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빛을 흡수해야 돼.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자, 주로 낮에 일어납니다. 밤에도 빛을 비춰주면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빛을 생각하고, 자, 빛을 흡수하는 거니까 이 광합성 과정은 발열이니 흡열이니 열을 방출하는 거야, 열을 흡수하는 거야. 흡수라고 그랬잖아. 대답을 못해. 나 흡수했어. 자, 흡열이야, 흡열. 흡열이니까 이 광합성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낮아진다. 내려갑니다. 자, 낮아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보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인데, 자, 광합성에 필요한 것들이 뭘까? 자, 일단 물과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반응물이라고 그래. 알지? 반응물.
그리고 포도당하고 산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해서 생성물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반응이야. 자, 그러니까 자, 요거고. 자, 그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빛. 정확하게 무슨 빛일까? 가시광선이야.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이야. 그래서 광합성은 그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의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다. 알지? 빨주노초 파남보. 자, 엽록체 속에 초록색 색소의 누가 엽록소가 이 빛을 흡수를 해. 그래서 이 빛을 흡수한 다음에 이 빛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 그리고 나서 이 화학 에너지를 사용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네.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물은 뿌리에서 흡수가 되어 물관을 통해서 잎까지 이동합니다. 네.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자, 이동하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그래서 잎에는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물을 수증기로 내보내는 증산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증상작용은 언제 활발하게 일어나? 낮에 일어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야. 뿌리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엽록체로 전달이 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도 엽록체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빌에너지를 가지고서 빌에너지가 만든 ATP 이용해서 그래서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포도당은 자, 이제 요 만들어진 포도당을 우리는 이제 뭐라 하냐면은 유기물. 그러니까 양분이 되고, 양분은 두 가지라고 그랬지.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되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된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이러한 포도당이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 바로 포도당이야. 근데 포도당 물에 잘 녹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서 저장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보내야 되는데 이미 물에 녹아버리면 되게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든 포도당을 물에 녹지 않는 뭘로? 녹말의 형태로 바꿔서 엽록체에 저장이 됩니다. 언제요? 낮에.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다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산소가 있지. 자, 산소는 식물의 호흡, 세포호흡, 에너지를 만드는 ATP를 만드는 호흡에 사용이 되고 나서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한다. 그러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자, 두 개가 포도당과 산소잖아. 네. 그럼 내가 있잖아,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시켰어. 자, 광합성을 했는데 자, 하나는 자, 기체가 발생이 된대. 그럼 이 기체는 산소 기체야. 그럼 산소 기체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까? 산소 기체 확인 방법. 산소 기체를 어떻게 확인할까? 그치.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오른다. 자, 무슨 성? 조연성. 그렇지.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나오는 산소 기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자, 광합성을 통해서 자, 엽록체에서 뭐가 축적이 돼요?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이 되잖아? 그러면 이 녹말로 저장이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녹말의 확인. 이거는 우리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데, 자, KiI2. KIR.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아이오딘. 알지?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보라색을 떼요. 보라색 또는 이제 흑적색을 떼요. 그게 보라색인데, 자, 이 보라색이 녹말하고 접촉하게 되면은
청남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이라고 해요. 녹말 검출. 뭐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포도당 검출은 베네딕트 용액, 뭐 지방은 자 수단 3 용액, 막 이런 것들, 단백질은 뷰렛 반응,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은 두 가지야. 자 산소 기체와 포도당. 근데 포도당은 녹말로 저장이 되니까 이걸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실험이 있어. 식물의 광합성을 한 식물의 잎을 조각을 잘라다가 자 얘를 처음에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중탕을 시킨 다음에 에탄올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 중탕하게 되면은 이 식물 세포가 분해가 돼. 분해가 되면 거기에서 엽록체는 에탄올에 녹아가지고 이 엽록체만 따로 분리가 돼. 그러면 거기에다가 분리가 된 거에다가 KI2 용액을 떨어뜨려. 그럼 거기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냐? 보라색이 청남색으로 바뀐다. 아, 그러면은 광합성 산물이 녹말이구나. 광합성으로 자 엽록체에 만들어서 쌓여 있는 물질이 녹말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됐니? 청람색. 람색. 람. 용어 바뀌었어. 예전에는 청남색이었는데. 근데 왜 나무로 바뀌는 뭐, 그거 내가 모르지. 아니 뭐 약간 유래라 같은. 자, 이제 실험이 나옵니다. 요 실험 문제로 잘 나오니까. 기억해봅시다. 두둔, 두둔. 기분 좋으신가요? 응? 기분 좋으세요? 그럼 기분 좋아야지. 뭐 수업하는데 기분 나쁘면. 난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데. 액성이라는 것이 있어. 액성. 액성은 들어버리는구나. 우리가 액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산성, 중성, 염기성. 중성. 자, 산성, 중성, 염기성. 자, 혹시 너 이거 pH 아니? 알아요. pH. 자, pH는 고1 때, 고2 때 또 계속 나와. 자, 그러면 산성은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라고 얘기하고, 중성은 pH가 7일 때 중성이고, 염기성은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중성 나딱 7. 가운데. 원래 pH는 이제 1부터 14까지 있거든. 딱 가운데 중성. 7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자, 얘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지시약이라는 것이 있어. 지시약. 지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시약이 이제 그 리트머스 종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게 변하면 산성. 자, 그다음에 그것이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면 염기성. 이거 자, 지시약의 색이 변화가 없으면 중성. 그래, 초등학교 다 배운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얘기할 게 이제 우리가 BTB라는 지시약이 있어. BTB. BTB, 브로민, 티몰, 블루. 예. 자, 브로민, 티몰, 블루라는 지시약이 있는데, 자, 지시약은 액성에 따라 색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그래서 노초파야, 노초파. 물론 이제 뭐 몇 가지 더 있어. 뭐 페노프탈레인도 있고, 메틸 오렌지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무색, 빨간색이 페노프탈레인, 빨간색, 노란색이 메틸 오렌지야. 근데 우린 지금 이제 광합성과 호흡이잖아. 그러면 잘 들어. 광합성은 광합성하면은 얘는 CO2가 줄어들고 산소가 많아집니다. 왜냐 CO2를 흡수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호흡은 세포호흡은 반대로 자, CO2가 늘어나고 산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CO2예요. CO2. 왜냐하면 CO2는
얘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될까? H2CO3. 얘는 뭐라 부르지? H2CO3. 탄산. 알지? 그래서 탄산이 되고 얘는 산성이야. 그러니까 산성이 된다는 얘기는 CO2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알지? 네. 그러면 CO2가 적어지면 뭐가 될까요?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이 됐다가 CO2가 줄어들면은 중성으로 갔다가 CO2가 적어지니까 염기성으로 가겠지.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CO2가 줄어들고 산소가 많아지니까, 자, 만약 산성일 때는 얘는 중성으로 갔다가 어디로 갈 거야? 염기성으로 갈 겁니다. 알겠니? 네. 자, 호흡이 일어난다면, 호흡은 CO2가 많아지고 산소가 줄어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CO2가 많아지니까, 자, 얘는 염기성일 때 CO2가 많아지니까 중성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산성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염기성으로 바뀔 거고,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자, 산성으로 바뀔 거야. 알겠지? 예. 자, 요거를 먼저 이해하고 가잔 말이야. 예. 뭐해? 무슨 보고 있는 손. 올려놓고. 자, 이제 실험할 거야. 쌤 직접 실험하면 안 돼요? 예. 자, 세계의 시험관 가나다야. 네. 자, 그리고 요 안에는 BTB를 넣어줍니다. TV요? BTB. 블루 뭐지? 브루민. 자, BTB를 넣어주고요. 그러면서, 자, 숨을 다 불어 넣어줬으니까 어떻게 될까? 숨에는 이게 날숨이거든. 들숨이 아니라 날숨. 그러니까 날숨은 CO2가 많기 때문에 숨을 불어넣은 것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CO2 때문에 산성으로 바뀐단 말이야. 알지? 자, 간은 그냥 막에 맞고, 자, 나는 검정말. 자, 검정말은 광합성하는 수생 식물입니다. 광합성하는 물에 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광합성하는 수생식물을 나와 다에 넣어줘요. 근데 다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알루미늄 포일을 감았어. 자, 알루미늄 포일은 얘는 뭐냐? 빛을 반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빛을 반사시켰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얘는 다는 빛을 차단시켰다는 얘기야. 빛을 차단시켰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입구를 다 막았어요. 그럼 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그냥 노란색으로 일어난다. 그냥 노란색으로 유지가 되고, 자, 나에서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광합성을 한단 말이죠. 자, 물론 광합성만 하는 건 아니야. 호흡도 해. 근데 호흡보다는 광합성을 더 많이 해. 그래서 광합성이 호흡보다 더 많이 한다. 호흡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CO2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럼 광합성에서 CO2가 줄어들면 결국 뭘로 바뀐다고? 염기성으로 바뀐다. 그 염기성에서는 뭐야? 노초파!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나에서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염기성으로 바뀐다. 자, 근데 보기에서 나에서는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틀려. 호흡도 일어나. 호흡은 생명활동해야 되니까 24시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24시간 내내 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호흡이. 알겠지? 자, 다는 검정말이 있지만 빛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자,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않고, 자, 광합성을 하지 않으니까 색의 변화가 없어? 아니.
호흡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CO2가 어떻게 되니? 줄지 않고 늘어나는 거야, 오히려. 네. 알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지 않음을 지워. 요거 문제 잘못 낸 거야. 출제자가. 아니, 이거 저자가 착각한 거야. 깜빡한 거야. 그러니까 다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맞지만, 자, 하나 더. 호흡만 일어난다. 호흡은 CO2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호흡만 일어나니까 원래도 산성인데 계속 산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노란색으로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가와다가 노란색이잖아. 그럼 가와다가 다 노란색이니까 가에서 광합성 안 했어요. 그럼 나에서도 광합성이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다에서는 자 가에서 CO2 양은 어떻게 돼? CO2는 그대로 일정하지만 그럼 다에서도 CO2는 일정해? 아니야. CO2는 증가한단 말이야. 왜? 호흡은 하니까. 검정 말은. 정확하게 쓰자. 이해됐니? 네. 요거. 그치? 그래서 요 실험 문제로 잘 출제되니까 아니 각 실험 단계에서 결과를 정확히 찾아놓고. 네. 자, 다음 두 번째. 와,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 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네 가지다. 첫 번째는 빛. 빛의 세기와 빛의 파장. 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도. 그래서 빛의 세기하고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인데. 자, 먼저 자, 빛의 세기. 그럼 이 빛의 세기는 결국 뭐냐면은 빛 에너지의 양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광합성을 하려면은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잖아, 식물이. 자, 우리 몸에서의 모든 화학 반응, 우리 몸에서 모든 반응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뭔가를 만들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에서의 반응 중에 물질을 분해할 때는 에너지를 생산해요. 네. 자, 우리 몸의 반응에서 물질을 합성할 때는 이때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반응을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면은 우리 이 두 개를 모두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물질 대사라고 불러. 물질 대사. 영어로는 이제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래. 물질 대사. 그래서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의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그래. 그 중에서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에서는 에너지. 그래서 뭐야? ATP하고 열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에서는 ATP를 소비하는 거죠.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소비해서 물질을 만든 거. 그럼 광합성은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까 분해하는 거니 합성하는 거니? 광합성은 분해야 합성이야? 합성. 좀 아니, 합성을 하려는데 갑자기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좀 한 3초간 여유를 좀 두고 생각하고 말을 해. 3초간.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야. 좋은 속으로 세, 속으로. 자,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에너지, ATP를 소비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빛 에너지 양, 이 빛 에너지가 ATP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TP가 많을수록 포도당의 생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빛이 많을수록, 빛이 셀수록 ATP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쵸? 네. 자, 포도당하고 산소가 봐도 뭐야? 광합성 산물이지. 그래서 광합성이 어떻게 된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빛의 세기가 셀수록.
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근데 이 빛을 어디에서 흡수한다? 엽록체에 있는 엽록속. 그럼 엽록체에 자, 이 잎이 있어. 자, 요렇게 잎이 있는데 자, 빛이 이렇게 올 거야. 그치? 그럼 이 잎에 있는 엽록체 수가 무한정이니?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엽록체 수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의 수도 정해져 있겠지? 네. 그것 때문에 그래. 자, X축이 빛의 색이고 자, Y축이 광합성 양이야.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양을 보통 이제 눈으로 확인할 때는 산소, 기체 양으로 볼 거예요. 자, 빛이 없으면 광합성 하지 않죠? 자, 빛이 셀수록 어떻게 돼요? ATP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포도당이 계속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갈까?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잎에는 엽록체 수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의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쭉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의 빛에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요렇게. 그러면 요때 요 빛의 세기에서는 자, 요 이전에는 빛이 증가할수록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지만 요 이후부터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그러면 요 지점의 빛의 세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포화점. 포화라는 건 최대한 다 찼다는 얘기야. 즉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모두 다 풀로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을 더 많이 넣어줘도 어떻게 돼?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내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게. 자, A 식물하고 B 식물이야. 자, A 식물의 광파점이 여기면 B 식물의 광파점은 여기입니다. 맞지? 네. 자, A하고 B의 광파점이 A가 더 커요. 네. 그리고 만들어내는 광합성 약물, 그 포도당의 양, 산소의 양도 A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A하고 B는, 자, B를 보면 B는 A보다 어떻게 해야 되니? 빛을 적게 이용한다는 얘기야. 맞지? 네. 자, 빛을 적게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음지란 얘기예요. 음지요? 음지. 그럼 A는 빛을 많이 이용하니까 양지. 양지. 양지, 음지. 알지? 그래서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 얘를 뭐라 하냐면은 양엽이라고 불러. 양엽이요?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 양엽. 자,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은 음엽이라고 부른다. 자, 이 그래프는 또 그럴 수도 있어. 자, 여기에 나무가 있어. 자, 빛이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그럼 이쪽은 어느 그래프에 해당하겠니? 여기는 빛을 많이 받으니까 A에 해당할 거야. 맞니? 근데 여기는 빛을 적게 받죠? 그 여기가 B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뭇잎들은 자, A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나뭇잎은 B에 해당하기도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 목이야. 좀 이상하다. 이상하면 치과 가야지. 예? 이상했으면 치과 가야지. 이가 좀 상했어요. 응? 이가. 너 이 있냐? 네? 왜 극적극적거려? 이 없는데요. 이 없어? 네, 그냥 이렇게 머리가 자꾸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없으면 이 없으면. 너 틀니로 사냐? 아니요. 재미없어. 그래요, 재미없지. 재밌어. 그럼 너는 입이 이렇게 생겼냐? 아니야. 어? 아니야. 그거 저희 저울반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이 돌리면 얘는 입이
S잖아. 와 재밌다. 서열아 재밌지? 뭘? 서열이가 재밌대요. 너 좀 무서워. 왜 자꾸 안 해?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정리 좀 해. 당연한. 그래서 이제 빛의 색이야, 빛의 색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따, 저 BBT. 아 의자 맞았어. BBT. BBT가 뭔데요? 바브템. 의자 보여줬어. 자, 두 번째. 빛의 파장. 아 광합성은 가시광선의 빛을 이용한다. 네.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 남, 보예요. 예. 다 이용해요. 알지? 다 광합성에 이용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 즉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말이에요 저거. 응? 말이에요 저거 말. 말이 어딨어. 아 말이구나. 헷갈려. 진짜. 자, 빨주노초 파남보 다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어떻게 된다?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어디서? 적색광과 청색광.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의 빛을 다 이용해. 다 이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바로 진짜 너무. 됐지? 의자가 왜 이러고 있어? 아, 좀 가만 좀 있어. 가만히 있네. 너 그 중3 되는 놈이 왜 초등학교 5학년 차이구나. 뭔 소리예요? 제가 저는 자, 다음 세 번째. 거의 다 끝났다. 이상한 자, 이산화탄소 농도야. 이산화탄소 농도. 자, 이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광합성에 사용되는 반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을수록 당연히 어떻게 돼? 광합성. 얘는 이제 포도당의 원료거든. 네. 포도당의 원료, 재료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재료가 많을수록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은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예. 자, 하지만 이 포도당이 엽록체에서 녹말로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녹말로 그 엽록체가 저장할 수 있는 녹말의 양이 무한정이니? 그것도 양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자,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광합성량 증가할 거야. 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많아도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아. 왜? 이때는 자, 모든 엽록체가 녹말이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광합성량은 늘어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될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런데 내가 그래프 하나 더 그릴게. 오. 자, 요겁니다. 여기 왜 봤는데? 자, A하고 B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딱 했을 때 그냥 여기에다 선을 하나 딱 그어봐봐. 그러면 A하고 B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똑같지. 같은 CO2 농도에서 광합성이 누가 더 활발하니? A가 B보다 더 활발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야? 아, 빛의 세기가 누가 더 크다? A에서 더 큰, 더 센, 더 강한 빛을 쪼여줬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따로따로 색깔을 구분해서 했어. 자, A는 적색광이나 청색광이 될 거고요. B는 그 외 나머지 빛이 될 거예요. 바로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 예. 기분 좋으시네요. 배고파서 그래. 사드릴까요? 고마워. 내가 마다할 줄 알았지. 선생님 저 금요일 아니 저 요즘 기분이 자,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세 번째가 이산화탄소 농도야. 자, 네 번째가 온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 그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도 활발하게 쫙 올라가야 될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광합성이나 세포흡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의 반응이거든. 자, 첫 번째 생명체 내에서의 반응이고, 자, 다음 이 광합성은, 자, 광합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생명체 내에서의 반응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라든가, 자, 지질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특히 4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이 단백질과 지질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야. 그치? 네. 고온에서는 특히 이 단백질의 구조가 파괴가 됩니다. 단백질의 구조가 파괴돼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거잖아. 우리 계란, 온도 좀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계란이 익어버리잖아. 그러면 익은 계란이 삶은 계란이 다시 날계란으로 되돌아가? 안 돌아가. 열을 받으면 이 단백질은 파괴가 돼, 구조가. 그래서 다시 원래 형태로 못 돌아가.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광합성의 반응이 급격하게 다운이 돼요. 급격하겠다. 급격하게 떨어져. 그래서 우리 사람도 어디 이제 뭐 감기나 뭐 해가지고 열이 났어. 독감 걸려서. 체온이 막 40도 넘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병원 가서 체온부터 떨어뜨려야 돼. 왜?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40도면 그거 죽잖아. 아니, 그 안 죽어. 당장은. 근데 그게 한 2, 3일 지나가면 위험하지. 왜요? 지나가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몸에 이제 이 단백질들 파괴되니까. 그럼 40도를 열 내리는 거. 그래서 내려야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아 싫어. 알겠지? 자,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알겠니? 네. 원래는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는 빨라져. 반응은 빠르게 일어나야 돼. 근데 무한정 하는 게 아니야. 왜? 광합성이나 호흡 같은 생명체 내에서의 반응은 단백질 또는 지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 그건 뭐냐? 40도씨 이상의 고온이 되면 단백질의 구조가 파괴가 돼. 이거를 우리는 변성이라고 그래. 변성. 변성이라고 그래. 단백질의 변성. 그래서 변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광합성 반응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X축이 온도고 Y축이 광합성 양이면, 자,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가 37도 정도. 그리고 여기는 40도 이상.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죠. 변성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식물도, 자, 그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작용을 도와주는 물질들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얘네들의 구조가 파괴돼서 변성이 돼요. 그럼 광합성 반응을 하는데 굉장히, 그 광합성 반응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떨어져. 그래서 생산량이 팍 줄어든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했는데, 혹시 여기 학교에서 수업했니?
나왔냐? 아직 안 했지? 저 얘랑 다른데 쌤이. 그 너희 이 파트에서 좀 어렵게 낸다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선생님 대답 안 해주시는. 혹시 몰라서 그러세요? 자 그래프를 몇 개 더 그려줄 거야. 봅시다. 자, 빛의 색입니다. 광합성 양이에요. 예. A고 B야. 알지? 예. 자. 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A하고 B. A하고 B. 예? 이산화탄소 농도는 A하고 B. 누가 커? A하고 B요. A가.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광합성은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 그럼 같은 빛의 세기에서도 A가 광합성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그치, A가 많지. 딱 봐도 그래프 하면 돼. 왜요? 어려우세요? 귀여웠어? 아니, 제가 한 말에 다 웃어요. 너는 뭘 하든 귀여워. 아, 어? 민영이가 더워서 귀여워요. 아, 야, 근데 중2가 귀여우면 되냐, 안 되냐? 제죠. 이렇게 잘생겼는데. 자, A하고 B, 온도. 누가 높을까요? B가 높죠. 자, 같은 빛의 색이 같은 CO2 농도일 때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커진다고 그랬지. 아, A요? A가 온도가 더 높은 거야. A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막 주어질 거란 아, 말이야. 진짜 그래프 이렇게 헷갈리지. 그러니까 안 됐어. 자, A하고 B입니다. 예. 자, 빛의 색이 A하고 B. 자, 빛의 색이 A하고 B. 누가 커요? A가 높죠. A가 더 크죠? 네. 그치? 자, A하고 B. 온도 누가 커요? A가 크죠. 그렇지. 이제 안 헷갈리겠지? 다 맞춰요, 그죠? 음. 솔직히 이거 틀리잖아, 다 했다. 하나 남았어. 아, 자, 이제 왜냐면 증산작용 들어가기 전에 광합성과 관련된 거 몇 가지 좀 더 좀 체크하려고. 자, 이제 그래프로 나오는 건 요거야. 그래프만 나오나요, 혹시 그래프만 나오나요? 모르지. 만약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아, 실제. 자, 요렇게. 자. 5%의 탄산, 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있어. 자, 물풀을 둘 거예요. 물풀을. 네. 그리고 나서, 자, 요렇게 해서 전등을 해서 빛을 비출 겁니다. 알지?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광합성을 확인한 실험이야. 자, 요렇게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 자, 일단 얘가 뭐냐 이 얘기야. NaHCO3 뭐라고 읽지? 나트륨. 아니, 뭐였냐? NaCH. 탄산, 수소, 아, 탄산 수소가 나트륨이라고 그래. 나트륨.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 빛을 쪼여주니까 열이 받겠지. 그러면은 얘는 탄산 나트륨이 되면서 자, 뭐가 발생하냐면 CO2가 발생이 돼. 그럼 이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준 거는 광합성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요. 즉 이산화탄소 CO2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니? 예. 자, CO2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CO2가 나오지. 자, 여기 수용액이가 물 있지. 그 물풀은 이제 뭐야? 광합성하니까 자, 이 물풀이 광합성을 했다라는 것을 그 물풀의 광합성량을 뭘로 확인할까? 바로 생성되는 산소 기체의 기포수로 갈 거예요. 알겠지? 네. 그래서 산소 기체 기포가 많아지면 아,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 전등이지. 자, 얘네들의 거리를 멀리 할 겁니다. 네.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이 전등의 거리를 뒤로 당기면 저 물풀과 전등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 빛의 세기야,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야. 자,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야. 자, 만약 이 전등 앞에 셀로판지를 놓을 거예요. 셀로판 종이를. 그래서 붉은색의 셀로판 용지, 푸른색의 셀로판 용지, 노란색의 셀로판 용지. 그래서 용지의 색을 변화시킬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뭘 확인하는 거다? 빛의 파장. 광합성은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잖아. 붉은색 셀로판지, 그 다음에 파란색 셀로판지 갖다 댔을 때, 용지 갖다 댔을 때 기포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바로 이런 실험도 문제로 나오니까 잘 체크해. 네. 자, 됐니? 네. 오케이.